네,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젊은 태양이고 싶은 그런 김선영입니다. 코로나19와 3.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1대 도의회 벌써 의정 활동하신 지도 7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7개월간의 소회 일단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벌써 네. 7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든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요. 노동운동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국노총 성남, 광주, 하남 지역지부 의장, 그리고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또 한국노총내 최연소 위원장. 노동운동에 젊은 시절부터 눈을 뜨고 이렇게 투신하게 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그 병역의 의무를 의무경찰로 이제 수원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87년도 4.13 호원, 그리고 나서 6.29 선언,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등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서 또 노동 현장 쪽에 의무경찰로서 그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한다고 했고 그 목소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 쉬어가면서 소리 외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을 하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노조가 이제 회사에 만들어지고 또 그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제가 8개월 됐는데 우리 선거를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42세 정도 됐습니다. 평균 연령이.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선배님들이 자네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그 당시에 26, 25, 8개월이 한국노총 역사상 최연소였던 거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또 그런 이제 한국노총 소식지에도 좀 났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상임위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정책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몇 가지 하셨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한 30년 정도 넘게를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큰 부분은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져요. 2007년부터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경기도하고 고용노동청이 우리 경기도의 어떤 산업안전이나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고용노동청이 꼭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나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도의 노동과 경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의 노동과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노동과 경제에 대한 정책을 그래서 노사민정협의체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사실 정규 교과에 아직은 이제 편입되기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일단은 노동 인권이 지금 계속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노동에 대한 교육이나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바로 취업에 나서는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예, 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그 임금체불, 그다음에 폭행, 폭언 뭐 이런 부분 쪽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 예비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이 결정되기 전에 어떻든 그런 노동인권 교육을 받으면은 어떤 그 선입견은 없지 않겠느냐.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생의 신분에서 그 일하면서 받는 그런 부당함도 없애고 또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래갖고 어떻든 제가 임기 중에 계속 줄기차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좀 같이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좀 편안한 말씀 나눠보죠. 그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지역 지금 비례대표시지만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역의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시게 된 건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 뭐 선수로요? 예, 와. 학교 선수로 했죠. 그래갖고 하여튼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 분야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네. 축구협회 쪽에 좀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일반 생활체육하고 또 엘리트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고요. 네. 이제 의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한쪽을 좀 소홀히 하는 노동 쪽에 계속 전념을 하게 됐고요. 축구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격도 좀 그래서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축구도 요즘엔 바쁘시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는 안 하셨나요? 합니다. 지금 못 하십니까? 예. 바쁘셔서. 왜냐면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요. 네. 20대 1명, 30대 아. 2명, 40대 몇 명 이래요. 20대들하고 부딪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45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축구는 안 하고 회사 축구에서 뭐 이제 친선 게임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같이 이제 가끔 했었는데 뭐 족구도 마찬가지로. 게다가 이번에 의원 되고 나서 족구에다가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기부스를 하고 100일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입원하는 날도 왔다가 가고 예. 수술한 다음 날도 병원에서 외출 받아갖고 아. 기부스 하고 왔고요. 저 집에서는 지읒하고 치읓으로 시작되는 거는 말도 하지 말래요. 뭐 집사람이. 그럼 3개월 정도 이렇게 예, 기숙 지금도- 생활하셨으면은 아이고. 지금도 부어갖고 네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좀 그렇죠. 족구나 이런 운동은 좀 덜하게 돼갖고 좀 욕심을 냈더니 그렇게 좀 다쳤습니다. 사실 이제 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도의원 생활 이제는 워밍업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이나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뭐 특히 힘들었던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치면서 이제 의회에 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은 뭐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가 여지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만 여지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게 의외이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라는 부분 될 수 있으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부분하고 좀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혹시 조금 힘드실 때는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푸시나요? 답답할 때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 스스로를 좀 혹사시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예 딴 생각 못하게? 더 운동을 하거나 네네. 운동을 뭐 산을 가든지 아니면 제가 헬스를 오랫동안 했는데 헬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몸을 좀
좀 혹사시키는 부분. 땀을 흘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합숙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만화책을 참 많이 봤어요. 재밌죠. 예. 그게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뭐 한 7, 8시간을 가서 그냥 무협지 보고 뭐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그랬지만은 일단은 그 책 보는 부분 쪽, 그냥 무협지나 만화책이나 뭐 다른 책을 보는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혹사시키면서 좀 느슨해지고 또 중간중간 그 혹사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자꾸 그 일이 떠오르지만은 자꾸 이제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자꾸 되뇌이면서 이건 이랬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좀 푸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는 비례대표지만 모두의 광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광주 현안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도농 복합 도시고 인구도 좀 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다 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광주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은 이제 뭐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고요. 과밀학급, 그다음에 교통 문제, 대중교통 문제, 노인, 청년, 뭐 이런 쪽의 인권, 복지 문제, 그다음에 도로 문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든 도농복합 도시로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만이 넘었는데 이제 강주만에 갖고 있는 강주하고 이제 동부권 쪽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결론적으로 팔당 상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 쪽에 이중 삼중의 어떤 규제들이 있죠. 뭐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수질보존구역 뭐 이래 갖고는 사실 뭐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12가지, 24가지의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방정부의 기초정부에서 어떤 하는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요.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그런 쪽의 규제 완화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배워서 그런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갈망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시원하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그것도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욱더 좀 노력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누구보다 먼저 가고 또 알아서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